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기자 조효정입니다. 월드컵 64경기를 모두 예상하고 분석하는 볼리TV의 신들림 프리뷰 5일차. 오늘은 H조의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 포르투갈 대 가나, 그리고 G조의 브라질 대 세르비아, 스위스 대 카메룬의 경기를 다뤄보겠습니다. 핵심 분석 경기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기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분석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는 24일 밤 10시 카타르 알라엔에 위치한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H조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이곳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한 경기장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상대팀 우루과이 전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루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남미 강호로 뽑히는 팀으로 현재 피파 랭킹은 14위입니다. 지난해 말 남미 예선에서 4연패를 당하면서 이러다 월드컵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무려 15년이나 우루과이를 이끌었던 오스카 타바레스 감독과 결별하는 결단을 내리고 디에고 알론소 감독을 선임하면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4연승을 달리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3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올 시즌은 총 A매치 전적은 7승 1무 1패로 굉장히 훌륭한데 지난 9월 이란에 0대1로 발목을 잡힌 게 후입니다. 이란은 잉글랜드한테 이번에 역대 2로 졌죠. 우루과이 선수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3경기 명단을 보면 축구 팬들이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데 특히 신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30대 중반이 넘는 이제 수아레스, 카바니, 그리고 여기에 이름은 없지만 고딘 같은 선수들이 여전히 활약 중이고 발베르데, 벤탄쿠르, 아라우오, 누네스 같은 젊은 선수들이 뒤를 바칩니다. 핵심 선수로는 베테랑 1명, 젊은 선수 1명씩을 꼽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베테랑은 공격수 수아레스입니다. 리버풀,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선수죠. 대표팀에서도 활약이 대단합니다. 통산 134경기 68골로 포를란, 카바니 같은 대단한 선수들을 제치고 우루과이 역대 최다 득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여름 유럽 생활을 마무리하고 친정팀인 우루과이의 나시오날로 돌아갔는데요. 여전히 리그 14경기 8골 3도움으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한국에는 뼈아픈 기억을 남겨줬던 선수이기도 하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16강전에서 한국을 상대로 2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 한 명은 발베르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미드필더인데 최근 실력이나 컨디션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모든 능력을 갖춘 육각형 미드필더인데요. 워낙 다재다능해서 레알에서는 윙어로도 자주 기용이 됩니다. 한국의 골문을 위협할 수 있는 한방도 갖췄습니다. 올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무려 6골을 넣고 있습니다. 변수는 이제 꼽아보면 주전 수비수 아라우의 부상입니다. 우루과이는 올해 A매치 9경기에서 2골밖에 내주지 않았을 정도로 수비가 단단한데요. 수비진의 한 축인 아라우 선수가 지난 9월 허벅지 부상을 입어 2달이 넘도록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단에 선발하긴 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도 3차전 정도부터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너먼트에 못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중앙과 오른쪽으로 오갈 수 있는 수비수인데 아라우의 이탈은 한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라우가 속도가 빠른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빠지면 고딘이나 코아테스 같은 조금 느린 편인 선수들이 있어서 이 선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에게 굉장히 고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이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우루과이는 카드를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좀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선수들도 있고 애초에 플레이가 좀 거친 면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아레즈는 너무 유명하죠. 한참 혈기왕성할 때 무려 월드컵 무대에서 이탈리아 수비수 키엘리니를 깨물어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수아레스의 파트너가 될 누네스는 지금 이제 가장 조심해야 할 나이인 선수인데요. 이제 이 선수는 얼마 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 내내 신경전을 벌였던 상대 수비수를 머리로 들이박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장 징계를 받았었죠. 이외에도 손흥민 선수의 동료인 토트넘의 벤탄쿠르 선수도 종종 카드를 많이 받는 선수여서 올 시즌도 벌써 프리미어리그에서 5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나라입니다. A매치를 쭉 지켜보셔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 28위로 남아공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월드컵이 끝나고 선임한 파울로 벤토 감독 체제로 꼬박 4년을 준비해서 이번 대회에 나섭니다. 이전 월드컵 직후부터 4년을 쭉 완주한 건 우리나라 감독 중 벤토 감독이 최초라고 하죠. 그만큼 월드컵 최종 예선을 최근 대회 중 가장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2경기를 남겨두고 조기 확정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굉장히 힘든 상대죠. 난적인 이란까지 잡아내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다만 이후 승리를 거두더라도 생각보다 경기력이 아쉽다거나 비록 유력파가 빠졌지만 동아시안컵에서 일본에 완패를 당하기도 하면서 불안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최근 3경기 라인업입니다. 아이슬란드전은 유럽파가 합류하기 전 멤버들로 치른 경기였습니다. 유럽에서 경쟁하고 있는 선수들의 라인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표팀 역사상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당연히 손흥민 선수겠죠.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지 않았는데도 발롱도르 11위에 올랐습니다. 올 시즌 소속팀에서 부침이 있는데 대표팀에서는 최근 굉장히 훌륭합니다.
벤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벤투 감독 부임 후 첫 3년 동안에는 4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작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에만 8골을 몰아쳤습니다. 문제는 이달 초에 안아골절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당초 월드컵 출전이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결국에는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출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을 들어보면 훈련에도 계속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1차전부터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 반 기대 반 생각이 됩니다. 전방에 손흥민이 있다면 후방에 김민재 선수가 있습니다. 수비의 본고장 이탈리아 무대에서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무대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맞붙으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강팀들과 맞대결을 펼치는 만큼 김민재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 변수로 부상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안면에 부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에 뛴다면 마스크를 쓰고 나설 텐데 아무래도 그냥 뛰는 것보다는 불편하겠죠. 시야가 가려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경기 중에 땀이 흐를 텐데 땀 흘리는 것도 굉장히 거슬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상을 당한 이후로 약 3주 정도 실전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그리고 아마 부상 직후에는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좀 컨디션 현재 상태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선수가 있는데요. 황희찬 선수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드컵 직전 마지막 리그 경기에 결장을 하고 대표팀에 합류했는데요. 당초에 햄스트링 쪽에 경미한 부상이 있다라고 정도로 알려졌는데 생각보다 좀 회복이 더딘 것 같습니다. 햄스트링 쪽에 문제가 있어서 경기 이틀 전까지도 정상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 아마 나서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 외에도 김진수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요. 김진수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할 때 부상으로 이제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카타르에 가서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한국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경기가 맞습니다. 한국은 월드컵에 도전할 때마다 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껏 5차례 맞붙었는데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0 남아공 월드컵 때였죠. 조별리그에서 아르헨티나에 1대4로 패배했고 16강전에서도 이번 상대인 우루과이를 만나 아쉬운 1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런 징크스가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깨질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른 세 경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조 다른 두 팀 포르투갈과 가나는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 3시간 뒤에 격돌을 합니다. 포르투갈은 순조롭게 월드컵에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선에서 세르비아에 밀려 플레이오프를 거쳤습니다. 이 플레이오프 루트에 이탈리아도 같이 있었는데 이탈리아가 포르투갈 입장에선 다행히게도 북마케도니아의 패에서 떨어지면서 포르투갈은 튀르키예 마케도니아를 차례로 꺾고 월드컵 본선에 올랐습니다. 멤버 면면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호날두,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 디아스 같이 좋은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다만 감독의 전술이 받쳐주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훌륭한 공격 자원을 두고 굉장히 실리적인 축구를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런 축구로 유로 2016에서는 우승을 했지만 이후 유로 2020이라든지 지난 월드컵 2018 월드컵이라든지에서는 기대에 걸맞는 성적을 내지 못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호날두의 활약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소속팀에선 주전 경쟁에서 밀려서 리그에 한 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표팀에선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나름 동기부여가 또 생겼습니다. 대표팀 합류 전에 맨유가 나를 배신했다라는 인터뷰로 폭탄을 투척했는데 결국 상호 합의하에 맨유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무소속으로 대회에 임하는 만큼 새 직장을 구하려면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가나는 올해 초에 네이션스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하기도 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 스위스와를 2대0으로 꺾으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냐키 윌리엄스, 타릭 램프티 같은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귀화 선수들이 합류했고 그동안 대표팀에 오지 않았던 모하메드 살리수 같은 센터백들이 추가되면서 전력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살짝 베일을 벗었던 스위스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잘 좋아한다면 조별리그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G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G조에서는 브라질과 세르비아가 맞붙습니다. 브라질은 우승 후보 0순위로 꼽힙니다. 남미 예선을 17경기 14승 3무 무패로 통과했습니다. 네이마르, 비니시우스, 카세미로, 히샬리송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선수단이 훌륭합니다. 특히 이 선수들이 이끄는 공격이 굉장히 대단한데요. 최근 5경기에서 경기당 3골이 넘는 18골을 퍼부었습니다. 그 상대 중에는 5골을 실점한 한국도 있었죠. 브라질과 격돌하는 세르비아도 전력이 괜찮습니다. 올해 네이션스리그 B에서 홀란의 노르웨이, 쿨루셉스키의 스웨덴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서 네이션스리그 A 승격을 따냈습니다. 유럽 예선에서는 앞서 언급을 드렸던 포르투갈을 제치고 기회를 얻었죠. 최전방 공격 듀오 미트로비치와 블라호비치가 이끄는 공격이 강점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18골을 넣었습니다. 다만 브라질전에는 미트로비치가 소속팀에서 당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 블라호비치의 어깨가 무거운 상태입니다. 또 지브코비치, 주리치치 두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키가 180cm 이상입니다. 전 포지션에 걸쳐서 190cm 이상 선수가 되는
선수의 비중도 10명이나 돼서 굉장히 제공권에서 강력한 무게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과 세르비아는 4년 전 월드컵 때도 조별리그에서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브라질이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마지막은 스위스 대 카메룬입니다. 스위스는 지난해 부임한 무라트 야킨 감독 체제에서 무려 이탈리아를 제치고 본선 직행 자격을 따냈습니다. 단단한 중원이 강점입니다. EPL 1위 아스널에서 황골 탈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카를 중심으로 지브릴 소우, 레모 프로윌러, 데니스 자카리아 같은 선수들이 중원에 포진해 있습니다. 다만 월드컵을 앞두고 펼친 이제 가나전, 카메룬전 모의고사였는데 이 경기에서 0대2로 패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동안 포백을 쓰다가 과감하게 3백을 점검해보기로 했는데 별로 인상적이지도 않았고 약점으로 꼽힌 해결사 부재만 더욱 체감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인 카메룬도 상황이 좋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 직전 4경기에서 한국을 상대로 패배한 것을 포함해서 2무 2패에 그쳤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동료인 잠보 앙기사, 바이에른 뮌헨에서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릭 막심, 추포모팅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최근 카메룬 대표팀을 선택한 은베모, 은쿠두, 은참 같은 선수들과 호흡을 거의 맞춰보지 못했다는 게 우려 요소입니다. 지난 9월부터 이 선수들이 합류를 했는데 당시에는 잠보 앙기사, 추포모팅 선수 같은 선수들이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감독의 말로는 휴식을 부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참가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감독 자체도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리고베르송 감독인데요. 이분은 선수 시절에 굉장히 대단한 선수였고 카메룬을 대표하는 레전드였고 월드컵에 무려 4차례 참가하는 선수였지만 감독으로서는 별다른 족적을 남긴 게 없습니다. U23 대표팀 정도를 거치고 A 대표팀을 곧장 맡게 됐는데 이 감독이 부임한 게 사무엘 에토 축구협회장의 이 미뤄져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워낙 두 선수가 이제 현역 시절에도 대표팀에서 같이 활약을 했으니까요. 이런 점들이 카메룬의 우려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승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승무패를 기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 예측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영욱 해설위원과 저는 대한민국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김정용 기자는 무승부, 윤효영 기자는 우루과이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꼽은 이유는 단순히 애국 배팅은 아니고요. 전력만 놓고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고 어려움이 있을 거고 전력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지만 생각보다 공략해 볼 만한 요소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아라우호 선수의 공백은 우리의 강점과 좀 맞물리는 면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해 본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통산 우루과이전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바로 그 1승이 가장 최근 경기였고 그것도 벤투 감독 체제에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2018년도 벤투 감독 체제 3번째 경기였는데요. 여기에다가 희망회로를 조금 더해서 저는 승리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포르투갈 대 가나입니다. 서영욱 해설위원, 저 그리고 윤효영 기자가 포르투갈의 승리를 점쳤고요. 김정용 기자는 무승부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포르투갈을 고른 이유는 가나가 월드컵 직전에 스위스를 잡긴 했지만 스위스와 포르투갈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경기에서도 굉장히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새로 합류한 살리수 선수와 기존 수비수인 아마티 선수가 뒷공간을 공략당한다든지 그리고 골키퍼로 앞서 이제 1, 2순위 골키퍼가 빠지면서 아티지기 골키퍼가 골키퍼 장갑을 끼고 그 경기에 나왔었는데 굉장히 공 처리하는 면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공격진을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포르투갈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브라질 대 세르비아입니다. 사실 아무래도 브라질에 기울 수밖에 없는데 서영욱 해설위원, 김정용 기자 그리고 윤효영 기자가 브라질의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제 승부를 꼽았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브라질 승리를 먼저 생각을 했는데 세르비아가 굉장히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데다가 브라질이 최근에 유럽 국가를 상대해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9년 3월 체코전이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월드컵을 앞두고 동아시아 원정을 와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상대한다든지 세계 최강국다운 여유를 보여줬는데 아마 이런 점에서 조금 방심 아닌 방심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 사태도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이 그렇다고 이제 세르비아가 이기기에는 조금 힘겨운 상대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무승부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스위스 대 카메룬입니다. 김정용 기자만 스위스의 승리를 예측했고 서영욱 해설위원, 저 그리고 윤효영 기자는 무승부를 점쳤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력상으로는 스위스가 아무래도 더 나은 것 같은데 최근 스위스가
아프리카 국가인 가나에 지기도 했고 카메룬의 추포모팅 선수나 잠보 안기사 선수가 최근 A매치엔 합류하지 않다가 이번에 합류했는데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올 시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텨내고 한 골 정도를 실점해도 다시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럼 예측 이후에 지금까지 적중률을 살펴보겠습니다. A조, B조 경기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고요. 녹화 시점으로. 그래서 확인한 적중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정용 기자가 75%, 8경기 중에 6경기를 맞춰서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고 서영욱 해설위원과 윤효영 기자가 각각 37.5%, 8경기 중에 3경기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8경기 중에 2경기, 한 25%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승무패가 각각 이제 3개 중에 하나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하나로만 찍어도 33.3%는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앞서 예측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네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맞춰서 높여나가면 되니까 아직은 굉장히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측을 열심히 해서 적중률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들린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댓글을 통해서 승부 예측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